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영산 시대를 막 번개같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다가 또 변산 또 들어갔는데 변산도 막 속도를 엄청 내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가신 이유, 달마가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서쪽 아니에요? 동쪽으로. 동쪽. 달마가 동쪽으로 갔죠.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어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 그렇게 답을 내리면 땡쳐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할까? 불법의 정수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채면 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왜 변산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따져보고 또는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찌해서 변산에 가셨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앞에도 합리적 추론을 여러 그걸로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이유, 외형적 이유가 많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또 하나는 대종사님 왜 변산에 갔었다는 그런 외형적 추론이 아니라 소태산의 마음, 소태산의 의도, 의중, 뭐 이것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순간 마음과 마음이 짠 만나는 그런 경험이 돼야겠죠. 이제 그것은 각자의 몫으로 돌려놓게요. 그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걸 답을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이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져보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제가 해봤죠. 자, 어느 길로 갔나? 이것도 우리에게 저는 이번에 유튜브에 올릴 변산전에 나름대로 육로와 해로 루트를 제가 그려요. 제가 알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가장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 그리고 어떤 일정한 또 말씀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해로는 나중에 합시다. 육로는 말씀드렸죠. 처음에 선진포를 어떻게 넘어가요? 고룻배를 타고 넘어가야 돼. 대종사님이 점프할 수도 없어. 대종사님 뒤에서부터 팍 하면 물속 푹 빠지세요. 그러면 이제 수영해서 가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거룻배 옛날에는 잘 거룻배 많았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다리가 발달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어느 지역을 넘어가는 건 거룻배를 타고 가요. 영산의 특징은 와탄천이 길룡리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와탄천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러면 한국의 지형은요, 산은 강을 넘어가질 못해요. 원칙이. 그러니까 이 강을 이렇게 흘러면 이쪽 산하고 이쪽 산은 정말 촌수가 먼 거예요. 촌수가 아주 멀어요. 촌수가 이쪽 산이 뻗어온 쪽으로 쭉쭉쭉쭉 가요. 여기 산도 마찬가지고. 그 얘네들은 굉장히 먼 사이예요. 이 산맥의 그 친인척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길룡리에서 와탄천을 넘어서 보이는 것은 대덕산이라고 합니다. 대덕산. 그러니까
고법성, 옛날 법성, 고법성이 주로 이 대덕산을 이렇게 끼고 있고요. 지금 대종사님이 사시는 그 탄생가로 해서 이 일대는 전부 다 구수산 아래에 있어요. 이 구수산하고 대덕산은 그렇게 따지면은 산맥 그 한국 전통적인 걸로 보면은 계보가 갈리는 거죠. 뭐 때문에? 와탄천 때문에. 와탄천 때문에. 근데 대종사님은 그 법인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대덕산과 구수산을 처음에 다 사용하신 거죠. 왜냐면 방위별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넘어가기 어려워서 대덕산에 있는 두 봉우리를 대체, 구수산 쪽으로 다 대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인봉은 그 방위로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어요. 방위에 방향성이 있었지, 그 어디서 기도를 했다 이런 개별적 사건은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방위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자 이제 그 얘기가 말이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네요. 지금 넘어갔어요. 선지포 넘어가면 이밤리, 선지포 넘어 마을이 있어요. 이밤리가 가고 그걸 쭉 건너가다 이제 처음부터 말하면 지한일. 왜 지한일이라고요? 기와열, 지하열 뭐 이렇게 해서 지한일까지 변음이 됐다고 했죠. 거기를 거쳐서 아마 법성 쪽으로 가셨을 거예요. 법성 쪽. 그래서 법성을 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 들리고 법성을 이렇게 스쳐서, 지금도 보면은 법성 시내권에서 스쳐서 이렇게 길이 지금도 돼 있어요. 옛날에 걸어가셨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길로 막 새길로도 막 가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로 다리로 움직이시니까 가셔서 공음, 이게 가기 전에 발박 말씀드렸죠. 대종사님 누님이 시집 갔던 곳이라고. 근데 이제 누님 누님이 다시 길룡리로 오셔서 대종사님 아버지를 도와주기고 막 해요. 이제 그러나 처음에는 거기에 시집 가십니다. 나중에 가보면 발막 표지석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가면 그 다음에 공음을 가요. 공음에서 이제 갈림길이 생겨요. 공음에서 무장 쪽으로 가냐, 무장에서 결국 흥덕 이 라인을 타냐, 아니면 공음에서 결국은 지금 심원이라고 연화리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연화봉 수련을 대각 전에 하셨는데 그 라인을 가시냐라는데, 저는 일단은 연화 심원 쪽으로 라인으로 저는 생각을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은 길이 불편한 길이지만 옛날에는 아마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게 직선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비교적 반듯하게 가요. 그래서 심원 쪽에서 배편이 용이하면 배를 타고 줄포만을 건너서 곰소로 바로 들어갔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곰소로. 그리고 배편이 없으면 거기서 다시 줄포로 돌아서 곰소로 해서 어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변산행이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바깥에서 이렇게 유명한 코스, 변산 간다고 하면 잘 알려진 코스로 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출원을 하는 거예요. 내소사가 그래도 잘 알려졌을 거예요. 변산하면 내소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소사 코스를 통해서 월명암을 탔다고 일단 추론을 해요. 추론입니다. 추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육로로 계속 있어 돌 수도 있지만 그때도 배편을 타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곰소를 가요. 여기 지도 보면 나와요. 지도 보면. 몇 쪽이죠? 123쪽. 그거 보세요. 네. 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지금 머리를 막 합니다. 지금.
곰소를 타서 곰소에서 내소사 초입에 원암마을이 있어요. 그 초입에 마을이 있어요. 아마 거기 가보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게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거기를 가서 제배기 고개라고 그 고개를 넘어가. 언제든지 산을 가면은 좀 그 넘기 쉬운 곳이 지름길이에요, 다. 이게 고개다 하면은 뭐 고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뭐 가면 막 큰맘 먹고 언제나 한번 놀러 가는 곳이 그런 데인데 옛날에는 그냥 그게 지금 우리 동네길 가듯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요즘 말하면 톨게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톨게이트 들어가 바로 가죠. 제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 당대로 보면 톨게이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라고 붙어 있는 곳은 옛날에 교통의 중심지예요. 무슨 제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제배기골을 넘어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직속폭포가 떨어진 걸 우리가 위에서 볼 수 있게끔 가는 거죠, 우리가. 직속폭포를 가서 이제 우리가 그 계곡 이름이 뭐더라? 분옥담이죠, 분옥담. 맞을 거예요. 맞아, 분옥담 계곡, 분옥담. 분옥담 계곡, 거기 선녀탕도 있죠. 분옥담 계곡 위에 선녀탕도 있고. 그게 우리가 보면 뭐 1곡, 2곡, 막 3곡, 우리가 9곡이랑 뭐 9곡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변상 9곡로 하면. 이 1곡이 대소폭포예요, 대소폭포. 근데 거기는 그 라인에서 좀 더 들어가야 돼, 게.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2곡이 직소폭포고, 3곡이 지금 분옥담, 4곡이 선녀탕, 5곡이 복례곡. 우리가 보통 복례곡을 복례9곡이라고 또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운데 정도 되고 또 대표적이야. 대표. 사람들이 잘 찾는 대표적인 곳이라 그냥 거기를 그냥 복례9곡이라고 그냥 대명사 같이도 써요. 그러니까 대명사 하잖아. 뭘 하면 9개가 있으면 9개 중에 하나를 대명사로 쓰잖아요. 우리가 천지팔도 하는데 팔도를 다 말하지 않고 응용무념의 도를 대명사 같이 써요.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거. 이 라인을 통해서 분옥담에서 이제 갈려요. 월명암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상사로 가는 길이 있고, 지금 아까 왔던 직소폭포에서 왔던 길이 있고, 이렇게 삼각으로 갈린데 여기서 월명암 쪽으로 능선길을 타고서 쭉 올라가는 이 라인을 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가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알 수가 없어요. 대전사님 쭉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나 처음에는 주로 곰소로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엔 주로 곰소를 가고 뒤에 줄포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면 곰소로 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언제 갔다고 했어요? 음력 10월 20일 날 출발을 하세요. 영광 길롱리에서 자리껏 방언답, 그 다음에, 방조제죠, 방조제. 막은 뚝하고, 이제 뚝을 마르면 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논도 이제 논으로 잘 만들어야 하잖아요. 요 두 관리를 뚝하고 논을 잘 만들어서 이제 농사 질 수 있는 땅으로 잘 만들게 하고, 8인 제자들에게 당부. 왜 8인이에요? 정산종사님은 미리 천재 월명암이 가 있었습니다. 이게 9 빼기 1 하면 8이 돼야 됩니다. 8인 제자예요. 그거 이제 당부를 하고 바이바이. 그 중에서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해요. 누가 동행을 하세요? 오창건. 근데 이게 우리 기록에 차이가 있어요. 불법연구의 창건사, 정산종사님이 쓰신 불법연구의 창건사에는 오창건 대동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정산종사 동생 누구예요? 주산 송도성. 제 원래 본명이 도성이에요. 제가 바꾼 거거든.
제가 호정명이 도성이에요. 그래서 네, 동질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대종사 약전을 쓰셨어요. 약전. 여기에는 박세철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형제간에 이렇게 틀리실까? 좀. 그래서 제가 이야기 중 하나는 같이 갔다고 써놔요. 그리고 박세철 단원님은 이제 또 바로 가. 허구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 살리려고 어떤 이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창건 선지님이 대동 같이 가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세철님은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치도 좋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그러나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로 저는 오창건 선진으로 보고 박세철 선지는 그냥 기록으로는 남겨두지만 좀 제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아까 언제 갔다고 했죠? 10월 20일? 그 양력을 언제예요? 12월 11일. 이게 거의 겨울철이죠. 겨울철. 그래가지고 하루를 묵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었다 이 묵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시몬 아니면 줄포일 거예요. 많이 육로로 계속 가면. 근데 배를 타고 가려고 했으면 시몬에서 묵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몬 연화리 그쪽에서. 또 왜 그러냐? 그쪽은 또 가보셨어요. 왜냐면 연화봉 수련 때문에 그래도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지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건. 그래서 결국은 월명암에 가셨죠. 월명암에. 가실 때 누가 반겨요? 정사면사가 안 반겼을까요? 반겼겠죠. 반겼겠죠. 정사님사께서요. 자, 그러면 그때 어디 몇 쪽이더라? 이거 책을 펴보면 그 88쪽을 보면 사진이 2개가 있죠. 월명암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저번 때도 월명암과 그 부설거사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89쪽에 사진이 있죠. 이게 이제 박창기 선진이 찍은 사진인데, 우리 박창기 선진 대단해요. 이런 걸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건물이 바로 대종사님, 정산정사님이 묵었던 건물이에요. 잘 봐두세요. 이 건물에 묵었습니다. 근데 이게 6.25 때 이제 한 게 다 이제 전쟁 그걸로 일부러 다 불질르는 거예요. 한국의 거의 모든 사찰 관계된 것은 전쟁통에 다 일부러 다 불질러서 방화죠. 다 이렇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화재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저쪽 88쪽 보세요. 사진.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6.25 이후에 이 터전 위에다가 진 건물이에요. 다시. 이게 지금 정산용사 사진첩 속에 있는 그 건물이에요. 이 건물도 지금 없어요. 이 건물도 없고 이제 이 건물 위에다가 지금 대웅전이 지어져 있어요. 월명암 가보면 제가 그냥 월명암 가면은 엉뚱한 데다가 또 참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한 설명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디테일한 이 면적 단위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로. 그럼 이게 어디냐면 대웅전 앞에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월명암은 현행 진 터가 처음에 월명암 터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 뒤에 월명암도 막 전쟁통에 또 막 계속 불나고 해서 중창하고 또 하고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월명암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종사님이 어디에 계셨냐.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캡틴은
소태산이라고. 저는 뭐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그거 뭐 그런가 보다 해. 좀 참고하죠. 제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어디 계셨냐? 그러면 여기 사진 건물이면 지금 대웅전 앞에 그 터가 있는데 이때 그 당시에 새로 진 건물 있죠? 그 전쟁통 끝나고 바로 진 건물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구조를 볼 때 주지방을 항명이 비워줬다고 하더라고요. 항명 스님께서. 이거 굉장한 배려죠. 네. 그리고 당신은 법당방을 같이 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2달 정도 계셨을 거예요. 대종사님이 월명암에 가셔갖고. 이게 실상초당을 마련이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불편하셨겠지. 그러시겠죠. 너무 집 신세지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쉽다. 그리고 옆에 요사체에 삼위승이나 또 상좌들과 같이 정산종사도 머물렀다. 여기 방 써졌잖아요. 제가 방시예요. 이 방시예요. 방. 사람 방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건물 이렇게 파요. 그러면 나중에 월명암에 가시면 다시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아무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뭐 볼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알고 가서 가상현실을 이렇게 자기가 안에서 해서 그걸 느끼야만. 그래서 제가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그래야 가상현실을 좀 그려봐요. 그런데 이제 가셨어요. 그게 언제라고 했죠? 가신 날짜가? 또 물어보는데 10월 21일 날 도착하신 거죠? 10월 음력 10월 21일 도착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앞에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쌍성봉에서 법인기도 해제를 또 한 번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해제라고 않고 법인기도 회향이라고 저는 이름을 바꿔서 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그 명명이에요. 제 개인적인 명명. 근데 저희 여사는 법인기도 회향이라고 이름을 줘요. 제가. 그 의도를 갖고 짓는 명명을 하는 겁니다. 명명 중요해요. 어떻게 이름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 한번 펴봅시다. 몇 쪽을 피냐면은 91쪽 펴봅시다. 91쪽을 보면 쌍성봉이 나오죠. 말 그대로 쌍이죠. 양쪽 쌍 두 개가 이렇게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쌍이 있다고 그러죠. 신선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선이 쌍.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오창건님은 분명히 21일 날까지 따라오셔서 10월 26일 음력 10월 26일 이날 쌍성봉에 올라서 법인기도 회향, 제가 이제 회향을 할게요. 해제기도를 법인기도 해제기도를 다시 해요. 다시. 언제 법인기도 해제기도를 했어요? 10월 6일, 음력 10월 6일 날 길령리에서 했어요. 구간도실에서 했겠죠. 끝냈는데 여기서 다시 해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정산종사가 참여를 안 해서. 그렇죠. 거기 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가 누구셔요? 중앙. 그러니까 중앙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오창건님은 그 정산종사가 오시기 전에 중앙을 대리하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중앙 두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중앙 그 정산종사가
결석, 그러니까 결석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을 때는 계속 오창건 선진이 계속 대리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추정이 거의 가능해요. 이게 대리. 그러니까 실질적 중앙 두 분이 쌍서봉에 가시는 겁니다. 이게 상징성 있죠. 대종사님께서 중앙이 해제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하자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법인기도 해제식을 다시 한 것을 그냥 그걸 법인기도 회양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회양은 뭐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죠. 방향을. 자, 어떤 방향을 돌렸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법인기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법인기도 한번 복습 참아서. 그 전에 오창건님 그러면 10월 26일 날 그 기도를 하셨으니까 오창건 선지는 최소한 21일에서 26일까지는 계셨어. 월명암에. 맞죠? 그거 이제 소소한 이런 그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안다고 뭐 살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런 거에서 목숨 걸고 또 확인해 봐요. 또 답답하죠? 또 이렇게 뭘 그런 걸 다 그렇게 이런 걸 알아야 뭘 쓸 때요 풍성해져요. 장관님이 계셨다. 그래야 말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뭐 상상이 돼요. 상상이. 다음날 가셨을까? 네. 그래 그날 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또 농석이 너 이제 가. 그렇잖아.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대사님 그러진 않아. 아마 그 다음날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공간에 대종사님하고 오창건 선생님이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월명암에 오셔서 쌍성봉에서 기도하면 이 세 분 정산종사, 오창건 선진, 소태산 대종사 이 세 분이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쌍성봉이라고 했잖아요. 봉오리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그럼 어떤 봉오리에서 기도를 했냐? 자, 고르세요. 자, 월명암에서 가는 방향에서 보면 우리가 봉오리를 하나를 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봉오리 하나 넘고 또 넘어요. 넘고 또 넘었던 봉오리에서 기도하셨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가서 한번 나중에 가서 대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설명하기가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가시면 천상 가는 길에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 넘어간 그 봉오리에서 저희들은 기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일단 법인기도 한번 봅시다. 저번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1차에서 11차까지가 근 100일이에요. 100일이 이제 좀 안 돼. 음력은 29일, 30일 한 29일로 빠지는 날이 있으니까. 어쨌든 근 100일 기도를 하고 12차에서 12차에서 정말 백지열행 같은 것이 쫙 나왔으면 대종사님께서 안 했겠지. 기대를 하셨겠지. 그 다음 차 기도 때. 근데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무여한을 요구하시죠.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를 다시 해서 특별 기도를 10일을 더 시켜서 13차 때 혈인법인상이 낮추시죠. 이 구조를 보면 앞에 100일 기도, 중간에 특별 기도, 다시 14차에서 23차까지 해서 또 100일 기도. 1차 100일 기도, 특별 기도, 2차 100일 기도. 이게 법인 기도의 구조예요. 우리가 구조.
응용할 수 있겠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들면 백일기도 시켰다가 나중에 안 된다. 너희들에게 특별 기도를 한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됐다고 다시 정성을 모아서 백일기도 다시 해라. 이럴 수 있지. 내가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다 놓고 이제 특별 기도를 해라. 그럴 수도 있죠. 자식들. 약간 사이비 같은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생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거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난 안 하고 그냥 시키려고 하면 이제 뽀록 맞지. 자, 이렇게 근데 이 법인기도가 무엇이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가 그때 해제 때 참석을 못할 상황이니까 다시 할 정도 있냐 이거죠. 이런 것을 한번 사유해 보시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기도할 때 어디 쳐다보고 할까요? 거기서 영광 쪽을 쳐다보고. 그 영광이 나는 게 산에 올라가면 어디라 방향 감각이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동서남북 나오니까 그거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생각한 거 너무 다른 쪽이 나오고 막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그 공간에 대한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를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아야 방향 잘못 갔다가 엉뚱한 데로 갈 거 아닙니까? 훨씬 이런 게 우리하고 다르시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공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라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게 방향 감각이 딱 있어요. 달라. 공간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요. 자, 내가 이 긴 얘기를 앞에 계속 해왔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뜸을 들였냐면, 제가 이 법인기도 해제를 다시 한 것을 뭐라고 제목을 적었다고요? 회향. 회향의 접근. 이것은, 이제 이 법인기도의 그 정성을, 법인기도,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이지만, 액면 그대로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 타이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법적으로 보면은 출가의 정신이에요. 출가의에 보면 그잖아요. 함지사지와, 와, 누가 나, 모함만 해도 그냥, 진짜 그냥, 가만 안 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함지사지, 그 사람도 뭐 있어요? 천신만고, 천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고까지 해라면 정말,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크게 여한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 기도는 그런 면에 보면 출가의 그 경제, 심정, 마음, 출가의 마음을 딱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세팅. 되든 안 되든 일단 딱 세팅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태세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기운을, 저는 이제 변산으로 그 기운을 돌렸다고 봐요. 이 기도. 그래서 회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을 변산이라는 단순히 공간에다가 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산 성질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 타이틀을? 제법으로 돌린 거예요. 제법을 하는데 이 기운을 다 돌리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그럴싸하죠?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책에 써져 있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뭐 단어를 좀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써졌죠. 제가 영산에서 법인기도 해제를 하시고 이 자리에 중앙 송주가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다시 해제를 하신 것으로 이는 법인의 기운을 이곳 변산으로 돌려 제법으로 향하도록 한 회양의 적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말이 되죠? 네. 이게 짧게 써놓으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구절 이렇게 또 이거 있어요? 못 써요, 이게. 품격 떨어지게. 이게 이 정도는 딱 써줘야. 이제 제가 쭉 설명한 거 이 단어에 다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회양을 하신 거예요. 뭘로? 제법으로. 자, 근데 이제 쌍선봉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쌍선봉은 여기 92쪽 봅시다. 내용을 좀 보면서 말합시다. 쌍선봉은 두 신선이 봉우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전설. 근데 뭐냐면 두 노인이 청년 이성계의 간청, 이성계가 변산까지 와셔서 수련을 했나 봐요. 이게 한번 왕이 되놓으면 천국에 이성계가 출연을 해. 이야기예요. 이성계가 여기 왔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얼마나 바쁜데. 정치 거기서 자리를 비면 언제 어떤 놈이 가서 뺏어볼지 모르는데 거기 딱딱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다 있어. 많아. 진짜 이성계 관련된 얘기가 많아.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변산에도 많아요. 가보면 이제 변산에 몇 건. 여기 구곡로도 이성계와 관련이 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이제 나중에 중요한 얘기 아니라 내가 빼버립니다. 그냥. 자, 두 노인이 청년 이성계의 간청에 따라 한 분은 문, 한 분은 무를 지도하여 젊은 이성계에게 문무를 겸하게 하고서 문무를 다 갖추게 했다고요. 이성계가 설마 문을 갖추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란 거. 두 봉오리의 산이 되었다는 게 다 가르치고 나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쌍성봉으로다. 두 봉오리 됐다. 그래서 이곳 쌍성봉에서 태어난 대운사는 법인기도 기운을 돌려 회양을 하셨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쌍성봉에 쌍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중간에 봅시다. 그러니 문과 무를 겸한 쌍성봉처럼 제법의 핵심이에요. 병진, 쌍전의 뜻으로 회양토록 하옵시며 그 기운을 채우도록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의미를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쌍선의 의미는 결국은 대종사님은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은 대종사님의 교법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병진과 쌍선, 이렇게 쌍전이에요. 쌍전. 이 의미를 여기서 확실하게 했다. 어떻게 해요? 이사를 병진하고 영과 육을 쌍전하며 정신과 물질을 아우르고 동과 정을 일관하며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쌍선이 되도록 우리가 여기 가서 딱 기도드리면 우리 삶이 대종사님 교법이 이러니까 대종사님 여기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제법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구라를 치는 게 낫겠죠. 이게 제가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이제 딱 우리 이제 쌍성봉은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딱 거기에 의미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대종사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대종사님 교법하고 딱 맞잖아. 그러니까 대종사님 하신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 쌍성복에서 법인기도를 회양하듯이 사무여하는 법인정신과 신성단결 봉공의 찬란한 기운을 그 전에 이렇게 그걸 했잖아요. 사무여한의 법인정신과 신성단결 봉공의 그 찬란한 기운을 뭘로 돌려? 이제 사막병진, 영육상정, 이사병갱의 교법으로 회양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웅사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성봉의 의미를 한번 풀어본 겁니다. 나중에 쌍성봉 가면 이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의미 파악을 좀 하세요. 네. 또 그냥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계된 여기서 하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37쪽 한번 펴봅시다. 37쪽.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37쪽이 보면 중간에 보면 변산에 입산하신 소태산 대종사 중앙단원 정산 송교와 함께 월명암 옆 쌍선봉에서 법인기도 회양을 하십니다. 이때 하성을 바라보시고 저 섬 잘생겼다. 꼭 연잎이 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원기 46년에 변산 쌍성봉에 올라 당시 소태산 대종사께서 하신 감상을 떠오르며 하성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면 변산 쌍성봉 위에서 바라보아라. 일찍이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다 하시며 섬 모양이 새우 허리처럼 굽어 새우하 하섬이라고 부르던 이름을 연꽃, 그러니까 연하, 하섬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꽃섬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가면 요 얘기까지 알고 계셔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쌍성봉 이야기를 한 파트로 변산전의 얘기가 나와요. 아까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막 쌍선의 의미 왜 쌍성봉 회양기도의 뜻 이걸 막 대종사님이 육성으로 쫙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는. 예, 그때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육성으로 막 대종사님께서. 자, 이런 의미로 다음에 쌍성봉 가시면 꼭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93쪽에 보면 쌍성봉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봉우리 서 있죠. 네. 이 정도 봉우리를 보는 장소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어디냐면 정상로 그러니까 석두암터에서 월명암으로 오르는 정산종사가 다녔던 길인 정상로의 어느 지점에서 옆으로 세 가지고 찍은 사진. 이게 잘 안 나와요. 이 쌍성봉 나온 데가 몇 가지 안 돼.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게 돈이 많았으면 이게 칼라로 팍 찍어서 파는데 이게 돈이 없어 흑백이. 근데 흑백이 멋있네. 은은하고 깊이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막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좋은 뜻이. 자, 이렇게 쌍성봉 다음에 한번 가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